악행이 아니라 권리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희한한 네. 시장주의적 접근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는 거죠. 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탄소가 상품이 되고 말도 안 되는 동화죠. 정말 그렇게 되면 세상 진작에 바뀌었겠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평화생명TV 기후정의 한제각 곱하기 최효정 네. 대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기후위기의 잘못된 대안들, 또는 거짓 대안들에 대해서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나눠봤는데 네네. 시장주의적인 대안, 네네. 그다음에 기술주의적 대안, 성장주의적 대안, 네네.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것들을 다 이렇게 총합해서 패키지로 만든 대안 상품이 있어요. 그린 뉴딜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시장주의적 대안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관점이고, 어쨌든 수요 공급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자라고 하는 기본 이제 이 생각이죠. 왜 이게 이제 이 지금 당면한 기후 위기가 시장의 어떤 자율적인 조절, 자동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유인책 같은 정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가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배출권이라는 갑자기 없는 상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치 그 이 파생 상품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창조 경제예요. 심지어는 그동안 배출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악행이었던 건데 그거를 갑자기 보상하는 권리로 만들어주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온실가스를 이렇게 배출권을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잘 뭐 줄여가지고 남은 거는 뭐 거래하도록 하죠. 또 다른 시장을 하나 만드는 시장을 또 하나 만드는 방식으로 이 접근을 하는데 정말 그게 타당한지 기본적으로 타당한지 실제 작동되는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의심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적 맥락으로 그렇고 보면 물론 자기들은 줄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없었으면 더 배출할 것을 그걸 했으니까 줄였다고 얘기하는데 뭐 통계를 보면 계속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증가했는데 대체 그게 배출권 거래제가 무슨 역할을 했다라고 우기는 것이 저는 이게 좀 뭔가 지금 설득력이 되게 떨어진다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시장 기제를 만들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를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거기서 또 다른 제가 볼 땐 투기 상품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 시장주의의 접근의 가장 핵심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배출권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배출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한 사회가, 한 국가를 전체로 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일단 정합니다. 그것까지는 사실은 좋은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총량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각 기업들한테, 온실가스를 많이 내는 기업들한테 배당을 해줍니다. 그 중에서 너 이만큼만 배출해라고 배당을 해주면 거기까지 또 그럴듯합니다. 원래 EU에서 국가별로 또 그걸 배당했죠. 국가들을 하고 할당해서 톤으로. 그렇죠. 국가 안에서 다시 기업들한테 뭐 발전소, 시멘트 업체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럼 그걸 줄이도록 하고 너 안 줄이면 예를 들면 내 처벌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과거의 국가 규제에 의한 방식이라면 그것이 뭐 국가가 너무 경직되고 관료적이다 뭐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게 이거 할당해 놓은 그거를 일종의 배출권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만들고 권리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떤 데가 많이 줄인 데는 나머지를 못 줄인 데다가 그거를 팔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개념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위 가장 가격 효율적인 방식의 배출의 방식을 찾아낼 거다. 거기는 아까 했던 시장에 대한 신뢰 같은 무한 신뢰가 있는 거죠. 뭔가 효율적인 것에 돌아갈 거다 얘기하는데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 아니 그동안 배출을 하고 있었던데 그거를 갑자기
그게 악행이 아니라 권리로 만들어가지고 네. 사실 그걸 잘 줄이면 자신이 그게 자산이 돼버리는. 그렇죠. 심지어 처음에는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갑자기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안 돼가지고 공장 안 돌려가지고 온실가스 배출 안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럼 옛날에 없던 일인데 네. 갑자기 그만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업을 안 해가지고 갑자기 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그것도 하도 요구를 하니까 그걸 유상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예를 들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식의 뭔가 좀 뭐 어쨌든 희한한 네. 예, 시장주의적 접근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탄소가 상품이 되고 가격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거래하게 되는 네, 건데 네. 제가 어떤 책에서 봤어요. 그 증권 거래소처럼 탄소를 거래하는 시장에서 이렇게 그 앉아가지고 막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사고 팔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모형보다 훨씬 더 이제 나아가서 진짜 어떤 파생 상품이 이제 완전히 또 네, 만들어질 그냥 가능성이 일상적으로 높죠. 거래되는 네, 네, 네. 상품이 되어서 이 또 다른 수익 상품이 이제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이제 이 탄소 배출권, 배출권이라는 이 접근이 네. 있고 사실은 그거 외에도 예를 들면 뭐 탄소세 같은 방식의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탄소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 외부 가격에 있는 거를 시장 가격 안에 외부 비용을 네.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에는 뭐 배출권 거래지 말고도 탄소세 같은 것도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말한 것처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수 있다. 있다. 그걸 위해서 그런 정부 그러니까 시장 지표를 일부 교정하기 위한 요 수단만 좀 잘 적절하면 나머지는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데 그건 여전히 이거는 그 기업들의 이윤 추구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지구적 그 한계라고 불리는 기후 위기 문제를 양립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 네. 그런 접근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게 온실가스를 정말 줄이는데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의 질문도 있고 그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과 논쟁이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그런 것이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적 불평등 해결하는데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네.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거냐 이런 얘기할 때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가격을 부여했을 경우에 그리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탄소세 같은 거 그리고 배출권에도 결국 그 효과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사회적인 약자로 불리는 이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그걸로부터 불가피하게 올라가는 에너지 가격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거냐라는 네.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몇 년 전에 있었던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 네. 대표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유류세 올려가지고 나타난 건데 그런 경우는 사실 엄청난 저항을 직면하고 사실 프랑스 정부가 그걸 걷어들였죠. 그러면 사실은 그 사이에 우리가 기후 변화를 대응하려고 하는 시간만 이렇게 허비하게 된 거고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지금 기후 위기를 해결할 열망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민중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보다는 소위 기후 위기와 무관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정치적인 어떤 잘못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에너지 비용의 상승 같은 예상되는 그런 문제를 피하면서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면서 어떻게 기후 위기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거는 시장주의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접근을 거부하는 넘어서는 어떤 대안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부터 나온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탄소 중립 항공권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항공사에서 네네. 이 탄소 중립 좌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에는 이제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비행하는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만큼 네. 그 탄소 배출권을 사서 어딘가에서 나무가 심어지고 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상쇄되는 거니까 네. 그 좋은 일을 하는 거다라고 그 비행을 굉장히 이제 미화시켜주면서 또 그 비행기를 타면서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양심의 알리바이도 만들어내주는 네, 맞죠.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가 단적으로 네. 이게 돈 있으면 그냥 써라. 그리고 네. 사실은 그게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상쇄하고 있다, 배출권을 사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인식을 심어주면서 맞습니다. 네. 계속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소비 관행이라든지 생산이나 뭐 생활 방식들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되는 사실 정책인 그 얘기가 그렇죠. 그 탄소 상쇄라고 불리는 그런 게 배출권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것 얘기까지 들으니까 완전히 앞으로는
인류가 비행 계급과 비비행 계급으로 나눠질 것 같은 느낌. 네. 네.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 돈을 물고 네. 지금도 비싼 건데 네. 하고 거기다 비즈니스석하고 지금도 이코노미석하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계급이 있는데 아예 그 좌석에, 못하는 네. 그래서 탄소 상쇄권까지 구입해가지고 그것 구입한다고 자기의 그 이 소득 내에서 아무런 타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물면서 계속 비행기를 자기는 타고 다니는 비행 계급이 국제적인 계급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지금 국제 비행기를 타는 거는 상위 10%의 사람들이 거의 50% 이상들을 그 국제 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거는 소위 사치적 배출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겠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장주의적 방법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의 자율 조절, 그러니까 시장적 자율 조절도 있지만 거기 시장 참여로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ESG 조절할 수 있도록 뭔가 유인책을 주자. 그래서 막 표창장처럼 알리백 같은 거라든지 뭐 ESG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하자.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시를 이제 불러 일으키고 있죠. 되면 좋겠는데. 왜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그죠. 근데 뭐 그 얘기 길게 좀 우리는 좀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러면 세계에서 한국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 지금은 뭐 미얀마와 관련돼서도 진짜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 자금줄을 대고 있는 뭐 지금 삼척에 이 석탄 발전을 새로 짓기도 하고 온갖 추문들이 뒤따르는 그 포스코가 한국 ESG에 1등을 먹었다는 거. 뭐 그것이 보여주는 바가지 뭔지 그냥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겠죠. 기업들한테 자본의 이윤을 참고 자본의 이윤을 참고 뭔가 이렇게 기후위기를 해결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동화죠. 정말 그렇게 되면 세상 진작에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규제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강제성도 없는 것이고 이제 아리백 같은 경우는 계획서를 내고 가입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리백 기업에 가겠다. 재생에너지로 100% 해서 모든 이제 생산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를 다 이제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충당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이제 북구 1세계 선진국의 이 글로벌 대기업들이고 살짝 다 하청 외주화하고 있는데 그거 납품 받을 때 그렇게 인증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인증에 속임수가 있더라고요. 인증제라고 하는. 근데 뭐 해썹도 그렇고 친환경 유기농도 그렇고 시장에 들어간 어떤 선의를 가진 인증 제도가 사실은 오히려 이제 그 시장만 키우고 이렇게 상품의 어떤 다변화만 만들어냈지 그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리백을 어디가 제일 하기 쉽겠냐? 은행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서 전기 쓸 일 없으니까 이제 전통적인 어떤 제조업이 아니면 그러니까 굴뚝 산업 아닌 이제 이 산업 부문들이 되게 이제 유리한 인증 제조 알리백 같은 경우를 하기 쉬운 거고 은행 아니면 IT 기업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 IT 기업도 보면은 이 데이터에 소모되는 에너지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숨겨져 있는데 그건 이제 빼놓고 실제로 이제 가동하는 어떤 전력량이라든지 뭐 에너지 이런 것만 지금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계산 방식을 누가 정하느냐, 평가를 누가 하느냐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뭐 노조에서 평가를 하느냐 또는 농민들이 평가를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평가 인증 회사들도 사실은 다 보면은 금융 자본들이 주로 이제 하고 있고 신용 평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거의 이제 유사하게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ESG 평가 지표가 높으면은 여기에 투자를 또 하고. 근데 사실 이게 금융 자본이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이제 1등이 먹은 자본이 금융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이제 그 금융 자본에게 뭘까요? 사회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이 주도하고 뭐 하는 그런 평가 권력까지 이제 다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금융 자본이 갖고 있는 그간에 해왔던 악행들에 대한 그 경계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ESG라는 건 완전히 진짜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그렇죠. 방식이고 그들이 그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참고 이 자본이 이윤 추구를 참는다는 게 사실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그게 있다면 그건 엄청난 사회적 압력과 힘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일 텐데 그런 것이 지금 뭐 통제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건 정말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그린워싱 해가지고 또 다른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거를 배치하고 있어서 정말 기후위기 해결하고 정말 뭐랄까요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은 더 신중하고 회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근데 마치 ESG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네, 기업들이 이제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행을 바꾸고 네네. 이제 뭔가 에너지의 어떤 소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이제 큰 투자사에서 이 ESG 지표를 높이기 위한 또 이제 이 컨설팅하는 그걸 봤어요. 이렇게 네네. ESG 중에 이제 환경이 사회 이제 거버넌스에서 그렇죠. 네. 기업 지배 구조도 바꿔라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 기업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사진에서의 다양성을 확보하라. 인종적 다양성과 뭐 젠더 다양성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백인 남성들로 다 100% 차있으면은 그 중에 여성 임원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흑인도 소수자도 넣고. 넣고 막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형식화된 거죠. 그럼 지표는 이제 달성이 돼요. 그러면 이 기업은 ESG를 되게 잘하는 이제 기업이 되고 그만큼의 이제 투자를 또 끌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장기적인 맥락을 보면 그것도 어쨌든 운동의 성과를 일부 반영한 것일 수 있긴 하나 네. 그게 그게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그 본체인가를 불러보면 그거는 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인 네. 기업의 방어적인 전술이지 지금 당장 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정말 급하게 해야 될 변화의 폭과 깊이를 본다면 그것은 어림도 없는 건데 그것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제일 문제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여성 노동자들은 먼저 해고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그쵸. 기업들 철수할 때 네, 이제 네. 먹튀할 때 완전히 무책임하게 그쵸. 다 네, 이제 네, 네, 정리해버리고 이제 맞습니다. 네.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네. 무엇이 지표가 될 수 있느냐, 네. 누가 그걸 결정하느냐, 평가는 누가 하느냐, 사실 이게 핵심 문제인데 그쵸. 네. 이거를 이제 빼버리고 그냥 되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니까 이게 문제고 사실 이런 식의 이제 시장주의적인 대안들이 착시착오를 계속 일으켜서 그쵸? 선생님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필요하고 해야 되는 일들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사회적 논의를 이제 집중시켜야 되는데 계속 이제 이런 엉뚱한 곳으로 우회로로 계속 분산시킨다고 할까요? 힘을 이제 네네네. 다른 데로 이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시장 모델이 사회와 이제 자연을 보는 전체 모델이 된 것 같아요. 이 수요 공급론이 진짜 문제인데 그죠. 탄소도 마찬가지 수요 공급론 그냥 그 세계 전체가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급이 과하면은 그걸 조절하면 되고 아니면 수요를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세계관, 시장주의적 세계관이 이제 근저에 이제 계속 있어서 사실 이 시장주의적 대안과 싸우는 일은 거짓 대안들을 폭로하는 일은 이런 관점과 세계관 자체에 대해서 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 투쟁일 그렇죠. 네, 네,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또 시장주의를 강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게 이제 기술주의적 대안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그 기술이 상품화되고 또 그 기술이 처음에 뭐 가격이 높지만 점점 이제 단가가 낮아지고 하면 상용화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발상들을 통해서 시장주의와 항상 이제 결합하게 그렇죠. 되죠. 예, 예, 예. 시장주의자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게 기술 네. 혁신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사회적 관계는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술적 조작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 얘기하기로 했다가 좀 미뤄뒀던 CCUS 이런 걸 텐데. 뭐 이런 욕망인 거죠. 내가 석탄 기업 그리고 석탄 발전소의 기업 자본인데 내 투자한 것도 있고 거기서 계속 돌려가지고 돈을 이렇게 돈을 벌고 싶은데 온실가스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 발전소를 없애거나 석탄 광산을 뭐 문 닫으라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온실가스만 좀 줄이면 좋은 거 아니야? 네. 뭐 그런 기술이 좀 개발되면 지금 하던 거 내가 이 산업에서 군림하고 이윤을 뽑던다 이거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나오는 게 그 말단에서 이산화탄소를 딱 잡아가지고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대기 중에 안 나가게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공학적으로는 뭐 그럴싸한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그게 이게 탄소 포집 저장 거기서 혹은 요즘 이용까지 포함해서 탄소 포집 이용 저장 이렇게 쓰는 CCUS라고 하는 걸 쓰는 건데, 아니 그러면 좋죠. 정말 그렇게 돼서 할 수 있으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냐의 질문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앞서 뭐 여전히 이 석탄 자본의 권력이 유지되는 거에 대한 우리가 묻는 거는 충분히 했으니까 일단은 밀어두더라도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 거냐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산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효율을 보면 뭐 최근에 제가 어떤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굴뚝에서 포집할 수 있는 게 한 2%밖에 포집 못한다 하더라고요. 현재로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일면 나오는 거 100%를 잡아야지 문제일 텐데 그걸 언제 할 것인가, 기술적으로 가야 될 게 너무 먼 거고, 문제는 이게 그냥 무슨 걸음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또 필요한 네. 거거든요. 그럼 천연가스를 옆에 또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 하는 짓인 건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잘 포집을 하더라도 그럼 그거는 어디다가 버려야 되는데 지구 밖에 버려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구문 생각하는 거는 대륙붕이든, 사실 전형적인 건 예전에 이 석유를 파고 나서 남은 이렇게 공간들에다가 밀어넣는, 거기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층 안으로 밀어넣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 이산화탄소를 밀어넣고 있을 만한 지층 구조를 하는 데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것이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오랫동안 안전하게 갇혀가지고 대기 중으로 안 나올까? 이런 건 수많은 물음표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될 거를 두고서 지금의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서 실현되지 않은 CCS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가면 돼. 네. 나는 지금 온실가스는 줄이는 거 안 할 거야. 네. 하라고 하는 전형적인 핑계거리로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유보시키는 거죠. 연장시켜 놓는 그렇죠. 거죠. 나중에 네, 지금 네, 네. 확정적이지도 않은 이제 기술들로 이제 네, 네. 밀어놓는 거고, 뭐 수소 에너지 아까 나왔듯이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산화탄소 수출하는 또 네. 그 시나리오를 포함됐죠. 내놨잖아요. 뭐 그거는 기술주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던 식민주의나 맞습니다. 뭐 네. 생태 제국주의적 네네. 발상이기도 하고, 뭐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최근에 이제 축산업 문제가 계속 또 이제 지적이 되면서 기후 위기의 또 주범이기도 하고, 또 축산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야만적이고 잔혹한 산업이잖아요. 특히 그걸 뭐 중단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산업청의 축산이라는 건 더더욱 그런 거죠.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메탄가스가 주범이 되니까, 또 이제 고등어가 예전에 미세먼지 주범이었던 것처럼 소의 메탄가스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얘기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장에서 이제 소화될 때 메탄가스가 덜 발생하도록 약 먹이고 사료 바꾸고 사료를 해조류로 바꾸고 육상동물인데 네. 또는 뭐 입에 마스크를 씌워서 이제 거기서 메탄을 또 약간 그 포집하고 비슷한 발상이에요. 발상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거나, 또는 대체육, 인공 배양육을 이제 만드는 이런 또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기술들이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다른 또 위험성이 있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생태계를 교란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이제 이 생명 존재를 그냥 상품의 어떤 원재료라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보지 않는 이 관계 자체를 그렇죠.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이런 발상인 거니까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시장주의나 기술주의적 대안을 이제 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기 네. 때문이라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인기 없는 게 아마 성장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일 네. 텐데, 또 그 반대편으로 얘기해 보면 지금의 사실은 사회 모든 말도 안 되는 불평등 등이 이렇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하거나 뭐 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 성장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면서 그걸 무마해 온 거죠. 경제 성장 더 되면 우리가 부자가 되면 또 나눠줄 것도 많을 거야. 이런 네. 얘기를 계속 해온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 과정에서 일부의 사람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마치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넓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정직하게 대면해야 되는 거죠.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일부에서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 말했던 시장과 기술을 통하면 우리가 경제는 성장하지만은 온실가스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탈동조화. 그죠? 예, 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반드시 같이 가진 않는다. 성장은 하면서 이제 온실가스는 줄일 수 그렇죠. 있다. 네네. 또는 생태적 근대화, 생태적 현대화. 현대화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관찰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유럽 지역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1990년을 대비를 해가지고 유럽 경제 전체는 GDP는 이렇게 성장했는데 온실가스는 이렇게 감축을 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거든요. 사실 앞서 동화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거는 동화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경제도 계속 성장하는데 온실가스를 줄여가지고 우리 기후위기 해결을 이게 탈출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그때 공장 이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대표적인 게 영국 같은 거죠. 영국이 상당히 온실가스를 많이 줄였는데 뭐 여러 이유도 있습니다. 석탄 쓰다가 대처가 석탄 노동자들 다 이렇게 밀어내고 천연가스를 쓰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영국이 갖고 있던 제조업들을 다 이렇게 빼냈거든요. 네. 영국은 제조업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네. 도자기밖에 안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 그렇- 금융업이죠. 근데 금융이라는 게 우리의 시대 보면 엄청나게 성장한 시대 아닙니까? 돈은 계속 버는데, 그 당연히 온실가스를 쓰는 에너지 사용량은 줄어드니까 네. 전형적으로 선도적인 국가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영국 사람들이 비행기 안 타냐, 자동차 안 모느냐, 뭐 소비자 안 쓰냐 보면 다 쓰거든요. 네. 근데 그건 어디서 오느냐? 밖에서. 네. 중국을 비롯해서 이런 데서 오는 거죠. 근데 그 효과가 눈에 보이기에는 탈동조화가 되는 것서 성장은 계속해도 온실가스는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대표적인 네. 예시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중국은 그러면 다른 나라는 탈동조화가 될 거냐고 질문하면 중국한테는 중국이 없잖아요. 그렇죠. 달나라에 누군가 인도에는 인도가 없고, 예. 달나라에 뭐 식민지력을 만들지 않은 이상 없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는 탈동조화라는 게 불가능할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이 집착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정말 이렇게 진실과 이게 부합하는지 정말 찾아봐야죠. 네. 네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 이제 주류 방향이 글로 이제 가고 있고 기술주의, 시장주의, 성장주의를 총합한 이제 이 정책 패키지로 나온 게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이죠. 예요. 이제 시간 관계상 그린 뉴딜은 다음에 시간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이제 이 잘못된 대안들 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이제 네네. 착시 효과들을 이제 파헤쳐 본 것으로 이제 조금 정리를 하고 네. 그린 뉴딜을 비롯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어떤 길들을 네.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도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